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30일 대청호에서 관광자원개발 관련 부서 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사업추진계획 보고와 관련 부서별 협업 분야, 대청호 관광자원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관 권한대행은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관련 부서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추동 거주 주민 대표 4명도 참석해 지역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지난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1일 서울시 100개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 리더 약 250여 명과 서울 에너지전환의 리더 에너지 자립마을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팅은 다양한 주거 유형의 에너지 자립마을 우수 사례를 다른 마을과 공유,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공동체를 말합니다. 2012년 7개 마을에서 시작해 올해 총 100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 의지와 마을 여건에 따라 실행 보조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전북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목표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지역 환경을 책임지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지난 30일 첫 공식 행사인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을 취득했으며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사로 탈바꿈됐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청사의 공개공지 개방과 청사 1층 내 다목적실을 활용해 매 분기별로 환경 전시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10년간 대구 시민의 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전국 중앙값 이상으로 건강 수준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08년 대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월간 음주율은 소폭 증가 추세이지만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중앙값보다 낮은 편입니다. 아울러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걷기 실천율은 감소를 유지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맞춤형 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 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구, 시, 군의 장선거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은 총 822명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총 10만 19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도는 2018년도 지역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모두 141개 일자리 사업에 3,717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지역 맞춤 전략으로 고용률 72%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 고용 전략, 청년의 원활한 일자리 진입 등 4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계획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폐교, 폐공장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문체부는 올해 꿈꾸는 예술터를 공모하고 경기도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총 2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처럼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밖의 문화예술 교육 특화 공간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전북 전주시는 전주산업단지 내 폐공장을 활용해 문화예술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팔복예술공장과 연계해서 폐공장 1개동을 예술교육 공간으로 재단장합니다. 이상으로 K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